박세리 하면 제일 먼저 1998년 7월 블랙 울프런 골프장에서 맨발 투혼을 떠올리게 됩니다. 연못자락에 걸린 공, 안정적으로 2위에 만족할 것이냐, 1위에 도전할 것이냐와의 갈림길. 박세리 선수의 결정은 도전! 양말을 벗자 드러나는 하얀 발은 햇빛 아래 흘리는 땀을 짐작케 했습니다. 연못에 들어가 멋지게 샷을 성공하고 연장전 동점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재연장에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당시 IMF의 국난 속에서 피어난 희망은 온 국민을 흥분케 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2024년도 박세리 선수가 대표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고발하게 되고 박세리 선수의 집은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연예인 걱정은 안 한다고 하지만 그녀 털털한 웃음 뒤에 남모를 눈물이 짐작이 되니 걱정도 되고 잘 해결되길 빌게 됩니다. 저 뒤에 보이는 건물과 저쪽에 있는 미색 건물이 박세리 선수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세리 선수와 박세리 선수의 부친 명의로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게 2017년도경 박세리 선수 단독 명의로 옮겨지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막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저는 부동산 유튜버이니만큼 부동산 쪽 관련해서 이 문제를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에 공개되었던 박세리의 집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습니다. 유성 온천역에서 도보로 8분 내지 9분 정도 거리로 역세권입니다. 주변은 복명동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갑천이 가깝고 기타 생활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진 지역입니다. 유성고, 복명중, 유성생명과학고, 대전예술고, 유성중 등등 교육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두 필지가 연달아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도 이전에는 원래 한 필지였습니다. 소유자도 국가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두 필지로 분할이 되고 이후에 2000년도에 박세리와 박세리 부친께서 매수를 합니다.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는 오른쪽 집은 대지는 2324.8제곱미터, 무려 703평이나 되고요. 건물도 528.28제곱미터, 160평 정도입니다. 2000년도에 땅을 사서 2001년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왼쪽 빌딩은 대지는 555제곱미터, 167.9평이고요. 건물은 781.4제곱미터, 236평에 달합니다. 지상 4층 건물로 2019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박세리 주택 앞쪽인데요. 남쪽 방향입니다. 멀리 복명동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주변은 역세권이고 대로변 바로 이면이긴 하지만 상가나 기타 근생시설이 몰린 지역은 아니고 주택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상태는 비교적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앞에 있는 도로는 노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널찍한 도로인데요. 박세리 빌딩 주변 환경은 쾌적하고 깔끔합니다. 오른쪽 벽돌 담이 정원이 넓은 주택입니다. 저는 담이 왜 이리 낮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서울의 부잣집이나 유명한 집들은 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비교적 낮아 보입니다. 건너편은 교회인데요. 교회 계단에서도 뻔히 내다보고 도로 연석에서 까치발을 들면 보일 듯 말 듯 그 정도로 담이 낮아서 성격들이 무던한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방문한 날이 주말 오전 9시 정도입니다. 집에 사람이 있을 법도 한데 양쪽 집 모두 불 꺼진 채로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왼쪽 빌딩에도 아래층에 가족이 산다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조용조용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1층 비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확인해 보았는데 일부러 임대를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현직이라고 간판이 보입니다. 1층 가게 상호가 아니라 빌딩에 붙어있는 빌딩 이름입니다. 고현직이 박세리 선수와 잘 어울립니다. 일 1층 주차장에는 2대의 차량이 현재 주차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은) 층당 3세대씩 있고요. (4층은) 한 세대로 단독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딩 뒤편을 보면 주차장 옆 한쪽으로 옆집으로 통하는 쪽문이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TV에서 본 그 정원이 맞습니다.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지 않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참 깔끔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세리 빌딩의 권리관계 변동사항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다기보다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압류, 가압류와 이에 대한 말소 등이 계속 반복됩니다. 직관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나 많습니다. 대충 설명하기도 적절치 않고 해서 2편을 따로 제작해서 등기부 기재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2020년경 강제경매와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처분입니다. 2014년 개인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신청이 되었는데 2년 뒤 앞선 건을 모두 해결하고 부친의 지분을 박세리 본인에게 이전합니다. 이 행위가 결국 박세리 선수 발목을 잡아 이제는 부친의 문제가 아닌 박세리 선수 본인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 11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고 2021년 8월에는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가처분이 등재되었습니다. 경매건을 살펴보면 박세리 선수 측은 본인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와 있다는 세간의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안 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행위 취소권은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명의를 이전해왔기 때문에 사회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제3자는 알 수도 없고요. 동일한 사실에 관해서도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파악된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강제경매 원본 채권은 7억 7천 정도 선입니다. 2021년도 기준 주변 땅이 평당 1,300에서 1,400만원 거래된 건이 다수 있기 때문에 얼추 박세리 선수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80억에서 1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산가치 대비 소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박세리 선수 말 맞다나 현재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회행위 취소가 아니라는 항변은 좀 더 세심하게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회행위 취소란 뭘까요? 사회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이란 채무자의 사회행위를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박세리 빌딩의 물리적 현상을 위주로 살펴보았고요. 2편에서는 권리변동 및 증여, 사회행위, 경매권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이 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 행위까지 모든 부동산은 코피스 빌딩으로 통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코스피에서 거래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